안녕하세요. 사과 윤슬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책은 김상욱 교수님이 쓰신 과학 서적이에요. 사실 저는 문과여서 과학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쯤에 궤도님의 괴소리에 괴며들어가지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괴소리 중에 제일 유명한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죠? 이거 아시나요? 지방령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시속 1300km에 지구 공전하는 속도 초속 30km, 태양계가 움직이는 속도 초속 220km로 따라와야 한다는 거요. 근데 상식적으로 1초만 해도 위치가 달라지니까 지방령이 제자리에 있기가 힘들다고요. 저는 귀신에 대해서 겁이 아주 조금은 있었는데 괴소리를 듣고 겁이 아예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과학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과학 콘텐츠가 뜨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김상욱 교수님도 알게 되고 이분이 쓴 책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해가지고 4월에 읽고 9월에 또 재독을 했어요. 4월에 읽었을 때는 솔직히 정보의 나열로밖에 안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독할 때는 유튜브에서 김상욱 교수님의 강의를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읽었고요. 공부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읽었어요. 아무튼 도서관에서 어린이 과학책도 몇 권 읽고 했더니 전부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이해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께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도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김상욱 교수님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게 여기에 책이랑 영화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물리 연구하시고 학생들 가르치시려면 엄청 바쁘실 텐데 이런 면모가 참 멋있게 느껴졌고 저도 여기서 읽어보고 싶은 책 4권 정도 표시를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정의란 무엇인가, 사피엔스,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4권이요. 미토콘드리아랑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은 과학책인데 제가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이 추천하신 책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랑 사피엔스는 사실 집에 책이 있는데 안 읽고 방치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조만간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제가 책이랑 강의에서 본 것 중에 신기하고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3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주다. 우리의 손가락을 자세히 보면 지문이 보이죠? 여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세포가 보일 거예요. 이 세포를 더 확대하면 세포액,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를 이루는 소기관들이 보인다고 해요. 세포액 내부에는 DNA가 있고 DNA를 확대하면 탄소나 산소 같은 원자들이 보인다고 해요. 원자도 내부 구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손가락에서 원자까지 오려면 100억 배 정도 확대해야 해요.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원자 수는 대략
7에 0이 27개 붙은 수가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숫자를 어떻게 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 7옥틸리언이라고 읽더라고요. 이 7옥틸리언 중에 99%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면 쉽게 바퀴벌레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사람이 벌레로 변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는 먼 옛날 우주 어느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탄소가 우주를 떠돌다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들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TMI로 우리가 끼는 금반지도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원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우주라고 하면 어두운 밤하늘만 생각하는데 우주는 존재하는 이 세상 전부일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벚꽃,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우주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는 원자 하나에서 우주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손끝을 보면서도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우주라니. 두 번째,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면 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은하에 이런 태양 같은 별의 개수는 모두 약 1000억 개 정도나 된다고 해요.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인데요. 이런 은하도 엄청 많대요. 2015년까지 관측된 은하는 약 1조 개나 된다고 해요. 사실 은하는 망원경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개수를 더 많이 셀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1조 개의 은하에 있는 별은 한 은하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할 때 1000억 곱하기 1조를 하면 100회라고 하는 별이 있는 거예요. 100회면은 1에 0이 23개나 붙은 거예요. 이것도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숫자 아닌가요? 정말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 큰 숫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우리 태양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데 태양계에서 지구도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지구는 태양의 120만 분의 1 크기로 너무 작아서 아마 외계인이 우리 태양계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태양만 보이지 지구는 너무 작아서 못 보고 지나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고 정말이지 찰나를 살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찰나라는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남이랑 비교하는 마음도 우주적으로 보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한 번 사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다. 물리학은 우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물리는 우주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우주는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고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물리는 하루가 24시간이거나 1년이 365일인 것은 우연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라고 말해줘요. 또 지구상에서 물체가 1초에 4.9m 낙하하는 게 어떤 정의라던가 행복이라던가 하는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고 의미가 없이 그저 그럴 뿐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렇지만 이런 우주를 사는 인간은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책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믿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법, 정의, 행복, 신뢰, 신용, 돈 등등이 있죠. 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은 거대한 사회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인 거죠.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인간이 경이로울 수 있다고 김상욱 교수님은 글을 마무리하세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인간은 살아야 하는 의미, 행복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자기 나름대로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당장 죽는 거는 아니지만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마지막으로 궤도님이 다른 방송에서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신 말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끝으로 말하고 끝내볼게요.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칼 세이건 SF 소설 콘택트 중에서. 그럼 이 책도 너무 추천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독서 많이 하시고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그럼 안녕.